첫 순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켓세븐으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할 분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느낌이네요. 네, 오늘 차장님과 시장에서 짚어볼 이슈는 뭔지 마켓세븐의 주제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친환경 섹터로 골라봤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대부분의 업종과 섹터가 동반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업종을 공부를 하면 좋을까 상당히 좀 고민이 됐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모멘텀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친환경 쪽으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각국의 친환경 관련 정책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친환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체 에너지죠. 네. 대체라는 거는 에너지를 대체한다는 얘기죠. 가령 휘발유 가격이 우리나라 기준에서 1,200원 할 때와 2,000원 할 때의 수요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네. 결국은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 대체 에너지란 태양광, 풍력, 수소 등등이 기본 에너지 자원, 이제 천연가스나 석탄의 에너지가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에너지 가격,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유가가 여기서 폭락을 하거나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대체 에너지도 대체하는 부분이지만 당연히 조금 더 싼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유가가 지금 80불 정도인데 다시 50불로 간다라고 하면 대체 에너지의 기대감은 좀 약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서두드린 이유가 뭐냐고 하면 물가 지표가 사실 어제는 소비자 물가, 그제는 소비자 물가, 어제는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 약간 고점 인근이다라는 느낌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여기서 더 상승하지 못한다 하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힘도 조금은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두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각국별로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의 대체 역할을 떠나서 친환경 정책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석탄 가격도 결국에는 중국에서 석탄을 안 쓰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40년에 피크 아웃을 하고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막 지역에 한 100기가와트 정도, 굉장히 큰 양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수소 쪽에 아주 큰 보조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호주의 대표적인 철강 업체도 수소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우리나라도 SK 같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를 포함해서 글로벌한 이제 IB 업체들이 바이 콜이라고 하는데 이 섹터를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반등이 됐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풍력적으로 보면 해상 풍력을 입법화를 시켰어요. 입법화는 의무로 하는 거겠고요. 네. 그래서 2045년까지 봤을 때 어떤 수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후년 6월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작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가속화시켰던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체 에너지가 이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가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네. 아이러니하게도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하는, 요즘엔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많이들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게 주식이란 건 항상 트리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테마가 되거나 트렌드가 되려면 그 트리거를 누가 어떻게 건드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대체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가 건드려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최근에 반등이 나왔고 아마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조정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쪽이 오르게 되면 많이 빠져있던 종목이 오른 거죠. 그럼 올라있던 대체 에너지는 쉴 수가 있겠죠. 그동안 좀 올랐던 종목들은.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플러그 파워나 이제 발라드 파워 같은 수소전지 업체들이 아마 어제 같은 경우는 조정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지금 미국 시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글로벌 해상풍력 미국 쪽 얘기도 살짝 풀어주셨는데 지금 미국이 해상풍력 설치를 모든 해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뉴스가 어제 또 있기는 했었습니다. 독일도 이쪽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던데 글로벌 해상풍력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봐야 돼요? 가장 쉽게 우리가 태풍이라는 허리케인 얘기하죠. 바다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육지로 오게 되면서 육지를 거치면 약해집니다. 아무래도 육지는 여러 가지 저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바다 쪽이 훨씬 더 에너지가
잘 움직일 수 있고 바람도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에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각각의 특성들이 있죠. 대체 에너지에 맞는 가령 뭐 캘리포니아나 이탈리아 같은 지역은 태양광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부 제주도나 대관령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이 좋죠. 근데 그건 각 국마다 이제 틀린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인데 풍력 쪽에서는 지역 육지보다는 해상 풍력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수소 같은 것들을 천연가스를 통해서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기에도 좀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상 풍력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이 현재 이제 5기가 그러니까 과거에 5기가 정도였다가 이제 10기가 정도 와트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 10개, 25, 2030년엔 30 이렇게 기가와트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계속 해상 풍력 쪽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좋은 것들은 한국 기업이 잘하는 섹터가 다 있어요. 2차전지도 사실 저희가 그런데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 이제 물 이하죠. 해상의 하부를 구조해주는 구조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타워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잘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의 이제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죠. 결국 그 메이저 업체라고 하는 세계 4대 업체들이 있어요. 뭐 가메사나 지멘스나 베스타스 같은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을 전부 다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국내에서는 이제 하부 구조물을 하고 있는 삼강의 M&T나 아니면 이제 그 타워를 구성하는 이제 CS 타워 같은 경우, CS 윈드죠. 그런 쪽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데이트된 뉴스들 친환경 섹터 내에서 이제 봤으니까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 쪽에서는 최근 수소 발전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게 이 두산 퓨얼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수소에서 두산 퓨얼셀을 볼까 아니면 원전 쪽으로 가서 두산중공업을 볼까 어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두산 퓨얼셀을 여쭤봐야겠다라고 싶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소 산업 발전이 이제 중심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두산 퓨얼셀은? 그렇죠. 일단은 중요한 게 2차전, 그러니까 전기차도 핵심은 2차 전지죠. 결국 수소 쪽에서도 수소 전지, 연료 전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일 것. 나머지들은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연료 전지, 수소 전지로 봤을 때는 두산 퓨얼셀이 가장 좋은 회사다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플로우 파워나 아까 말씀드린 발라드 파워 또 블룸에너지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 있을 텐데 SK는 이제 블룸에너지라는 회사와 제휴를 하고 있고요. 두산 퓨얼셀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대기아와 함께 울산 지역에 이제 440 킬로와트짜리 연료 전지를 활용해서 이제 분산연 발전 시스템 준공을 했고요. 얼마 전에 중국의 아파트에다가 이제 440킬로와트짜리를 4개 정도 설치를 해서 연료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이제 따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을 한 거죠. 결국은 캐파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20메가와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275메가와트로 늘리는 과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한 이제 시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기가와트로 들어가게 되면 규모가 굉장히 커다라고 보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파에 대한 준비도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수주도 그렇다 보니까 올해 한 1조 넘어갈 것 같고 그 메가와트로 보겠을 때 한 140메가와트까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3년 정도가 되면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최소 200메가와트, 그러니까 즉 1조 5천에서 2조 정도까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소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펄을 40배 이상 받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10%만 잡아도 상당히 큰 수주를 그러니까 시총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가 있고 국내 굴지 기업과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두산 퓨얼셀이 이제 수소 관련해서 탑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 종목이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때요? 밸류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2차 전지 업체, 일부 업체, 소재 업체도 예를 들어서 올해 한 1,000억 정도를 버는데 시가총액이 거의 10조에 다가가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벌어들인 숫자보다는 수주나 향후에 이제 그 캐파라고 하죠. 얼마나 크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가 보였지만 3년 정도 뒤 거를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와서 주가에 녹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회사가 1,500억, 2,000억을 번다라고 하면 거기 30-40배를 먹인다라고 하면 뭐 큰 시총이 나올 수 있겠죠. 뭐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충분히 성장 산업에서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재력을 계산하는 그렇죠. 게 필요한 섹터고 또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탈탄소로 전환하는 이제 가독의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업황 얘기로 다 풀어봤었는데 향후 글로벌 태양광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존재하는 것 같길래 제가 이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을 골라봤거든요. 어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또 많이 관심 가지는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태양광 하면 사실 떠오르는 회사가 있었죠. 근데 이제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OCI라는 회사가 태양광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많은 캐파를 반도체 캐파로 돌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가장 큰 회사였고 가장 수혜를 받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남은 회사들 중에서 이제 좀 그래도 좀 더 표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솔루션이 떠오르는데 일단은 이 회사는 셀과 모듈을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로 셀을 만들고 셀로 모듈을 만들고 모듈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 거에서 중간 단계를 하는 회사인데 중장기적으로는 발전까지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셀하고 모듈 단에서도 글로벌 3위 안에 드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업체입니다만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순수하게 태양광만 하고 있지는 않다. 근데 뭐 물론 지금 기초적으로 하고 있는 화학 제품에서 가상소다 PVC의 LDPE라는 제품인데 가상소다 PVC는 저희 얼마 전에 했었지만 석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생각보다 4분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반면에 PE는 조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지 않다 보니까 높은 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순수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 3.5배 올랐습니다. 웨이퍼 가격은 약 2배 올랐어요. 근데 셀과 모듈은 5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 얘기는 원재료 가격은 올라갔는데 가격 전가를 못 시키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뭐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투자를 하실 때 4분기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PVC나 이쪽이 좋을 것 같아서 웨이퍼 가격이 좀 내려가거나 아니면 모듈 셀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듈 가격의 판가 인상이 앞으로 나타나는지 이쪽에 또 태양광의 수익성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인 거네요.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뭐 태양광, 케미칼, 첨단 소재 이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친환경 하면은 뭐 수소, 풍력, 태양광 등등 이제 다양한 대체 에너지들이 들어가는데 이 섹터 내에서 시장 반등과 함께 조금 빛을 발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종목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대표주가 사실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수소의 강한 테마, 뭐 태양광의 강한 어떤 시장 형성, 뭐 이런 각각의 요소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멘텀이 아니고 결국 에너지 가격이 유가가 100불 전반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쓴 거죠. 사실 기름값만 하더라도 1,200원 하던 휘발유 가격이 지금 1,700원, 1,800원 하죠. 그럼 전기차가 당연히 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근원적인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 대체 에너지도 힘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대표주가 가장 좋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에 또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표 쪽에서는 풍력 쪽에서는 상강 M&T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부 구조물을 워낙 잘하는 회사고 글로벌 3대 회사한테 전부 다 매출이 나가는 회사입니다. 수주장부도 최대치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두산 퓨얼셀이 가장 표하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두 개 회사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은 뭐 아쉽지만 OCI와 하나솔루션 같이 보시면 좋다는 생각이고 뭐 원자력 쪽 말씀드리면 뭐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다 대표주들로 보시는 게 시장 측면에 좋고요. 시장 반등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뭐 번외 얘기겠지만 낙폭과대들이 좀 더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던 종목은 쉴 수가 있거든요. 어제 보시면 미디어 업종들도 조금 쉬었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 좀 쉴 때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흐름은 차장님께서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뭐 유가 100불 얘기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게 그쵸 솔직히 뭐
꿈의 숫자긴 하잖아요. 물가 $100까지 간다고? 네네. 네. 소비자 물가 CPI가 이틀 전에 나왔는데 그때 보고 느낀 게 근원 물가가 0.2% 월간 상승을 했거든요. 즉 뭐냐면 올라가던 YOY로 예를 들어 5.4%씩 CPI가 올라갔는데 5.4, 5.4, 5.3, 5.4 이런 느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P라는 가격이 상승하는 건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4, 5, 6으로 확 올라가야 되는데 1이 2가 되고 2가 2.5가 되고 2.5가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지면 사람들은 안심을 하고 이제 거의 고점에 왔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점에 왔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에너지의 추가 상승은 조금 여기서부터 속도는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에너지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던 업종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친환경 섹터 대세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업황 얘기와 종목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